신다 때문에 말도 못해 이렇게 내가 아님 안 되는 남잔다고 많은데 네가 숨기고 쓰는 문자가 더 신경 쓰여 문자가 신경 쓰여 귀엽게 예쁘게 널 내게 다가오게 만들래 기대해 너 때문에 미쳐가 너 때문에 미쳐가 내 앞에서 그 여자랑 다정하게 얘기하고 돌아진 나를 보고 별일 없이 미소 짓고 이런 기분 너무 싫어 난 또다시 너를 잊으려 애를 쓰고 그렇게 아파하고 너랑 당장 왜 그래 너 때문에 난 미쳐 나 하나면 안 되니 가슴은 찢어져 나만 보는 남자도 많고 많은데 전화만 기다리는 바보 같은 나는 뭐니 바보 같은 나는 뭐니 귀엽게 예쁘게 널 내게 다가오게 만들래 기대해 너 때문에 미쳐가 너 때문에 미쳐가 I just want you to come to me 다가와 내가 솔직하자니 I just need you to give it up 어서 내게 네 마음을 보여줘 난 왜 이래 내 마음은 고장났어 나 왜 이래 내 마음은 너만 찾아 나 네가 미워 미치겠어도 난 너의 웃는 네 꼬리에 네 목소리에 내 가슴이 떨려 널 내게 다가오게 널 내게 미쳐보게 나 없음 안 되게 너 만들래 기대해 넌 내게 미쳐가 넌 내게 미쳐가 I'm gonna get to you 기대해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11월의 첫날입니다. 어떻게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부터 달라지는 것들도 많고 일단 몇 명이서 모일 수 있는지 약간 헷갈리는 부분도 좀 있고 맞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좀 설레는 마음도 사실 좀 커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좀 기분이 좀 달랐어요? 그래도 일단 저는 식당이나 뭐 카페가 그 영업 제한이 풀린 게 너무 일단 위안이 되고 밤에도 어디 갈 수 있구나. 물론 뭐 방역 수칙은 지키면서 행동해야겠지만 혼자라도 어디 가서 커피 한잔 할 수 있구나, 차 한잔 할 수 있구나. 이게 너무 위안이 됩니다. 저희는 저는 오늘 팀에서 전체 회의를 보통 월요일 날 네. 하는데 회의하자마자 첫 안건이 아이템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회식을 언제 할 것이냐. 저 팀장 되고 나서 단 한 번도 전체 회식을 한 적이 없거든요. 물론 할 수가 전체 없었죠. 회식도 이번에도 전체 회식을 못 하는데 왜냐면 10명이 넘어가니까 그래 절반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류와 비주류로 나눠서 안주에 집중할 것이냐 반주에 집중할 것이냐 이렇게 팔을 나눠가지고 네. 날짜를 이제 투표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뭔가 회식을 싫어하는 사람은 좀 별로 안 좋은 소식이겠지만 회식 러버들이 우리 팀에 많아가지고 그렇군요. 되게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예, 저의 생각인가요?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계속 단계가 점차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면 그쵸. 또 푸토팬 여러분들을 우리가 언제 또 직접 뵐 수 있는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예. 그럼 너무 춥지 않나요? 그런가요? 공개 방송이 저희 소원인데, 그죠? 패딩 껴입고 한번 만나 뵙죠. 예. 그러게요. 그날이 빨리 와야 될 텐데요. 오늘 신청곡은 잘생긴 이세희의 유튜브님의 신청곡 걸스데이의 기대해였습니다. 네. 서영찬님이 가을 남자 추남 김민호 아나운서라고 하셨습니다. 추남 네. 감사합니다. 이야. 네.
이사나님이 벌써부터 금요일 결방 소식을 어떻게 아셨는지. 역시. 네네. 회식 좋아하면 꼰대라고 놀림받아요. 한성님. 마중물님이 회식 그러네 하셨어요. 네. 뭔가 생각나는 게 있었나 봐요. 아. 마중물님 회식 문화로 자영업자분들 힘나시길 하셨습니다. 네. 이사나 위드 코로나 시행되는데 공개 방송하고 싶네요 하셨어요. 한 2단계만 돼도 뭐 그 행사 같은 거 그렇죠. 개최 가능하잖아요. 네. 마중물님이 북한상 정모가 드디어 이뤄지나요? 아, 그거는 좀 야외니까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게요. 예. 부모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예. 금요일 야구예요, 코디님. 준 플레이오프 2차전. 네. 오늘 와이드 카드의 경기 결과에 따라 내일 저희의 운명도 결정됩니다. 아, 그렇죠. 네네. 지금 두산과 키움이 맞붙고 있는데 키움이 이길 경우에 그러니까요. 2차전을 하게 되고 2차전을 하게 되면 내일 뉴스데스크가 늦게 시작하는 관계로 저희도 좀 결방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예. 누구를 응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그러네요. 약간 반반이네요. 네, 마음이. 네. 아, 네. 아니 우리 이세희님 신청곡 틀어드렸더니 빨리 다음 코너 스킵하라고. 본인 챙기실 것만 챙기시고 이렇게 하시면 서운합니다. 네. 네. 말 드릴게요. 네. 네, 다음 코너 넘어갈게요. 네, 지난주에 아쉽게 얼굴을 그러니까요. 비추지 못했고 2주 만에 그러니까요. 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쁘게 분장실에서 예쁘게 분장 받고 집에 가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분장 거의 다 끝났는데 전화 딱 와서 받았더니 결방이라고. 네. 신나서 죄송합니다. 뛰쳐나가셨다고. 무슨 그런 소리래요. 아닙니까? 네. 아니 아무튼 우리 오늘부터 1일이네요. 아, 오늘부터 네. 1일. 무슨 일이요? 11월 1일. 11월 1일. 아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다른 게 있는 줄.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행 첫날이잖아요. 아, 오늘부터 그럼요. 이제 1일이어서 그렇죠. 많은 오늘부터 것들이 위드 변하는데 코로나 1일, 11월 1일 네. 많은 것들의 첫 시작입니다. 네, 괜히 전 좀 설레더라고요. 그렇죠. 네, 원래도 뭐 코로나 이전에도 뭐 저희가 클럽 가고 뭐 그럴 나이는 이제 지났잖아요. 네? 참 전이죠. 한참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별로 뭐 생활에 큰 영향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게 24시간 놀 수 있다고 하니까 물론 방금 예시로 드린 뭐 클럽은 12시까지밖에 안 됩니다만 괜히 이제 사적 모임 기준 완화되고 하니까 뭔가 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안 설레세요? 저 회식 잡았다니까. 그러니까요. 설레요. 근데 약간 불안함은 아직까지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맘대로 놀 수 없는 아쉬움. 네. 그래도 어쨌든 이제 식당을 운영하시거나 하는 자영업자분들은 이제 좀 숨통이 트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이제 유행한 지 한 2년 가까이 좀 됐거든요. 1년 네. 10개월 만에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지금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계속 상황이 나아지면은 완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일단 단계적 일상 회복의 1단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자영업자 등 생업시설에 한해서 운영 제한을 완화하고 사적 모임도 뭐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원을 좀 완화했죠. 근데 이 1단계를 6주간 일단 운영을 하고 이게 만약에 잘 정착이 됐다. 그럼 이제 정말 우리 다 같이 콘서트 갈 수 있는 그런 2단계 대규모 행사가 허용되는 2단계까지 가게 되고요. 2단계도 이제 잘 정착이 된다면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이 완전히 이제 제한이 해제되는 네.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런 날이 좀 정말 올까 싶을 정도로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이 안 예.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선영 아나운서의 1일에 설레셨나 봐요. 댓글로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일. 네, 1일. 근데 사실 이번 일상회복 1단계 핵심이 영업시간 규제랑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완화하는 거잖아요. 네. 뭐 식당이나 카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고 뭐 12시까지 네. 가능해지고 수도권 기준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아무래도 그래도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대면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정부가 소비 쿠폰 오늘 문자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카드사 맞아요. 문자가 네. 쿠폰 뭐 다시 재개한다, 뭐 이거 시작한다, 신청해라, 뭐 이런 문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좀 많이 이런 식으로 소비 쿠폰으로 내수 소비를 좀 촉진하려는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이 소비 쿠폰 발행을 적극적으로 하다가 이제 3차 대유행 이 확산세가 이제 저물어들지 않으면서 잠정적으로 소비 쿠폰 발행을 이제
중단했었거든요. 근데 위드 코로나 시행에 맞춰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이제 다시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어제 뉴스데스크에서 간단히 요약을 했거든요. 지금 보고 오시죠. 영화관과 공연장, 숙박업소, 식당 등 9개 분야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소비 쿠폰 발행이 전면 재개됩니다. 방역 지침 범주 내에서 11월 초 단계적인 일상 회복 개시 시점부터 소비 쿠폰에 대한 사용을 전면 재개하고 온라인이나 극장에서 영화 예약을 하면 6,000원씩 2명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극과 뮤지컬 등 공연 예매 시 한 사람당 8,000원씩 4명까지, 여행지 숙박업소에 온라인 예약 때 2만 원에서 3만 원을 깎아주는 쿠폰도 나옵니다. 실내 체육시설에서 한 달 8만 원 이상을 쓰면 3만 원을 돌려받는 이른바 1타 3만 체육 쿠폰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시관과 박물관,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 비용도 할인되고 신용카드로 2만 원 이상의 음식을 3번 먹으면 네 번째에 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다만 국내 여행 예약 선결제 시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여행 쿠폰의 경우 할인 대상 여행 상품 선정 일정 등에 따라 11월 중순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소비 쿠폰 예산은 약 2,300억 원. 각 분야에 배정된 예산을 다 쓰고 나면 쿠폰 발행은 종료됩니다. 네, 사실 뭐 정부의 소비 쿠폰 발행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서 두 분은 소비 쿠폰을 받은 경험이 좀 있으세요? 저는 없는데요. 저는 기억이 환급, 없어요. 그 외식 쿠폰 환급도 받아. 오, 얼마나 받으셨어요? 10,000원 받잖아요. 그게 원래 2만 원 이상씩 네 번째에 10,000원을 환급받는 건데, 네. 그것도 받았고 전에 체육시설 할 때도 10,000원인가 환급 받아. 그때도 환급 받았던 것 같은데요. 부지런하게 다닌 건가요, 제가? 부지런하게 연락 받고 빨리 신청해야 돼 이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냥 되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신청을 해야 되는 쿠폰이 또 있어서 좀 안내를 해드리면 일단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찌뿌둥했던 분들 운동시설 이제 샤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등록을 새로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실내 체육시설 뭐 비대면 코칭 서비스 업체에 이제 월 누적 금액이 8만 원 이상이면 이제 3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요. 이게 근데 선착순이에요. 그래서 19일까지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하고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아까 네. 얘기한 것처럼 신청을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신청은 19일까지 하고 사용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그 환급받은 포인트 개념의 돈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100만 명분의 예산이 확보돼 있으니까 이제 운동하실 분들은 요때 이제 신청을 하시면 좀 알뜰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뭐 식당이나 이런 쿠폰도 다 신청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닌데 방금 이제 성지영 기자가 10,000원 혜택 받았다는 그 음식점 쿠폰이라고 해야 되죠? 외식 쿠폰 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카드사. 네네. 그거 같은 경우는 한번 신청했으면 계속 연결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2만 원 이상 외식업체 4번 사용한 경우에는 10,000원을 환급받는 행사가 다시 재개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사에 기존에 신청하신 내역이 있다면 별도의 신청 필요 없이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또 영화는 203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사람당 6,000원 그리고 지금 한창 뭐 포스트 시즌 야구가 진행 중인데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이제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도 최대 한 사람당 7,000원까지 50% 할인해 주고요. 좋네요. 숙박 저는 이게 좀 괜찮더라고요. 이제 온라인 예약할 때 7만 원 기준으로 해서 7만 원 이하는 2만 원, 7만 원 이상은 3만 원. 오, 좀 많이 깎아주죠. 그러네요. 그래서 네. 근데 제주도 제외래요. 근데 제주도는- 요새는 또 호캉스 가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으니까 꼭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좀 이거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위닝 JTB님 프로농구 할인 쿠폰 나왔네요. 직관 가시려고 되게 신나셨어요 지금. 그렇죠. 이제 겨울엔 또 실내 스포츠 가야 되니까요. 네. 저도 그 고향 오리온스 팬인데 정말요? 이번에는 직관을 갈까 말까 고민이네요. 네.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실 분들은 잘 찾아서 신청하시고요. 오늘부터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시작이 되잖아요. 네. 어제 그 뉴스 보니까 동대문에서 엄청 크게 뭐 개막식도 했던데 네, 맞아요. 이번에 이제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좀 위로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네. 그동안 너무 힘드셨잖아요. 그렇죠. 올해 슬로건을 제가 보니까 국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소비. 따뜻한 소비.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올해 코세페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단은 오늘부터 15일까지 2주간 온오프라인에서 이제 진행되고요. 여러분이 이제 쇼핑하실 수 있는 모든 곳에 아마 이 코세페 전단이나 뭐 포스터나 이런 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다 이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던 분들한테 아무래도 좀 단비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코세페를 맞아서 좀 팁이 있는데 온누리 상품권 있잖아요. 네네. 이게 원래는 5% 기본 할인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를 사면은 5%면 얼마죠? 10만 원, 이렇게. 10만 원 5천 원. 네, 그럼 이제 9만 5천 원에 10만 원짜리 살 수 있었던 네. 거죠. 우리 다 바보 인증할 뻔했네. 죄송해요. 근데 할인율이 10%로 늘어나서 이제 10만 원짜리 상품권 살 때 9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코세페 기간을 이제 쇼핑하시면 굉장히 큰 이득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뭐 이거 무제한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 제한 금액이 3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어쨌든 쇼핑을 하실 분들은 10% 할인이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알뜰하게 쇼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매는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16곳에서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네. 미루님이 아이들 태권도 등록해야 하는데 사용하셔야겠다고. 이제 19일까지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시고 나서 그 월말에 결제를 하시면 네. 그게 이제 환급이 되는 거니까 선착순이래요. 이것도 100만 명 분량이라 그러더라고요. 빨리하겠네요. 근데 빨리 그 신청은 해놓고 또 결제는 26일부터 해야 되니까 아마 그거를 계산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신청하는 곳은 그 전화도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그 포털 사이트에서 쳐보시면 신청 홈페이지가 떠요. 그래서 체육 쿠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아까 다 신청해야 되냐고 하셨는데 뭐 관람하는 거는 그 결제 그 할인을 이미 받아서 하는 거니까 굳이 신청을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근데 이게 단계적 일상 회복이 그동안 힘들었던 분에게 좀 희망 좀 그러게요. 됐으면 좋겠고 네. 많은 분들이 좀 1년 넘게 1년 10개월 가까이 너무너무 힘들으셨던데 그래도 아직은 줄어든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또 걱정도 하시니까 네. 이건 결국 자율 방역이잖아요. 스스로의 몸을 스스로가 지킨다 이러니까 서로 조심하면서 서로가 좀 윈윈하는 그런 맞아요. 시기가 됐으면 합니다. 또 이거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줘야 이 평화가 오래 갈 것 그럼요. 같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다음 소식은 어떤 게 있죠? 다음 소식은 또 11월 1일 첫째 날을 맞아서 오늘부터 시작된 게 또 있어요. 네. 오늘부터 3기 신도시 2차 사전 청약 일반 공급 신청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전 청약 자체는 이제 일주일 전부터 받았는데 일반 공급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5일에 2차 사전 청약 접수 첫날부터 이제 29일까지 홈페이지 누적 접속자가 90만 명이 달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무주택자들은 뭐니 해도 이 청약이 굉장한 그럼요. 기회일 네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게 아무래도 100만 명이 거의 보고 간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신청 기준이 또 좀 엄격할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우선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면서 청약 통장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오늘부터 접수 가능한 사람들, 내일부터 접수 가능한 사람들, 3일부터 접수 가능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부터 접수 가능한 사람들은 일반 공급 1순위 가운데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 그리고 납입 금액 인정 금액이 600만 원을 충족해야 되고요.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을 오늘부터 이제 받는 거고 네. 내일부터는 요 조건 가운데 내일 잠시만요. 고장났어요. 내일부터는 일반 공급 1순위 가운데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제 접수할 수 있고 3일부터 5일까지는 이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경기도 이외 이제 수도권에 거주한다면 청약할 수 있고 마지막 날이 이제 8일에는 일반 공급 1위가 아니라 방금까지 1순위 대상이었고 2순위를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청약 접수 신청이 진행됩니다. 네. 이번에 이 청약과 더불어서 신혼희망타운 청약도 함께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근데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사전 청약 때 진짜 열기가 어마어마해서 지금 성남, 부천, 군포 요 지역이 총 5개였는데 이 5개 구역이 전부 마감이 됐고 오늘부터 5일까지 이제 의왕의 월암 그리고 이제 수원 당수에 대해서 경기도 및 기타 지역 대상자를 대상으로 접수가 돼요. 그러니까 사전 청약 때는 그 지역에 사는
하는 사람들만 접수를 할 수 있었는데 이미 마감이 된 거죠. 아. 그래서 김민호 아나운서 청약 매니아시잖아요. 청매인데 청매. 제 안 좋은 추억이 안 좋은 추억이 안 좋은 예전에 추억이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실수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정지돼 있습니다. 언제 풀려요? 내년 3월 4월쯤에 아마 풀릴 것 같은데 이 중요한 시기에. 네. 그러게요. 아,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도 그래도 우리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을 한번 위해서. 청약 예, 청약은 한번 일단은 소개해 주세요.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에요. 근데 이번에 2차 청약은 그 LH 모바일 앱 LH 청약센터 맞나요? 예, 여기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고,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뭐 인터넷으로만 진행을 하면은 그 디지털 소외계층들이 좀 소외받을 수 있으니까 네. 현장 접수처도 따로 운영한다고 하니까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직접 가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슨 실수를 조심해야 되죠? 그 본인의 조건을 절대 잘못 입력하면 안 돼요. 누가 챙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 챙겨야 되거든요. 맞아요. 뭐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내가 지금 무주택 기간이 몇 년이 됐는지 절대 서류로 알아서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정확히 계산해서 숫자를 손 실수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거짓말하려고 잘못 입력한 게 아닌데 그쵸. 그냥 잘못 실수였는데. 단순 계산 실수였어요. 실수죠. 예. 아, 이렇게 그러니까 기회를 제가 박탈당했군요. 만 지금 32살인데 31세부터인가가 이제 무주택 기간을 쳐줘요. 근데 제가 그걸 생각을 못하고 3년 이상이라고 제가 그냥 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2년인데 아직까지. 너무 마음 아프네요 지금. 눈이 1년 되게 차이로. 촉촉해졌어요 지금. 어떡해. 그래도 이제 3월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풀리니까. 네. 조금만 힘내세요. 2차 청약 다 끝나고 이제 네. 본청약을 기다려야 돼요. 지금 빌로바 TV님, 김민호님 감동시라, 한성님 우프다. 청매 김민호 선생. 네. 울지 마. 애드리안 올림이 크크크 예, 하셨어요. 알겠어요. 괜찮습니다. 네. 토닥토닥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팬분들이. 여러분께 네. 힘이 나는군요. 네. 이게 3기 신도시 입주 시기를 놓고 근데 약간 걱정하는 목소리 좀 들리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이거 조사하다 보니 조금 걱정은 되는 게 토지 부상 문제 때문인데요. 이제 3기 신도시 중에서 아직까지 토지 수용을 마친 곳이 한 곳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 한 곳도 안 됐다는 게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근데 이게 대장동 이슈가 최근에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토지 수용에 대한 불신이 이제 원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개발되고 나서도 내가 원래 살던 곳에 와서 정착할 수 있을 정도로 토지 보상을 해주기를 원주민들은 바라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그것보다는 낮은 가격에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이렇게 낮은 가격에 보상을 해주는 이유가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가는 이 수익 구조 때문이 아니냐 하면서 이제 원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 이번에 이제 2차 사전 청약이 들어갔던 남양주 왕숙 2지구의 경우에도 토지 보상률이 0%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곳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과 좀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토지 보상 안 되면은 사실 건축도 시작을 못 하잖아요. 그럼 청약해 놓은 분들 입장에서는 언제 이제 건물이 올라가나 기다릴 수밖에 그렇죠. 없고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올 것 같고,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토지값이 오를 대로 올랐는데 헐값에 내줘야 된다면 이것 또한 또 그렇죠. 굉장히 또 스스로 좀 마음이 불편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원주민들 그 연말에 청약을 앞둔 공릉 지역 같은 경우에도 원주민들이 이거 토지 보상 방법에 문제가 있다, 감정 평가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만약에 이제 원주민들과 협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LH가 이제 토지 수용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수용 재결이라는 걸 신청할 수 있대요. 수용 재결은 이제 강제로 그냥 수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원주민들과의 마찰이 행정소송, 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물리적인 대치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좀 안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부는 일단 입주 시기 2025년으로 잡고 있는데 이게 모쪼록 토지 보상 문제가 양측이 좀 원만하게 잘 풀리기를 좀 네. 바랍니다. 네, 그래야 이제 청약 되신 분들도 청약의 기쁨. 그렇죠. 또 이게 참 주거 안정이라는 게 중요해서 언제 입주하는 시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네. 짜니까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새돌림이 김민아 아나운서 차례 돌아오려면 어차피 한참 남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연두부 엄마님은 숨어서 울어도 됩니다 하시고, 네. 소영님 울지 말라고. 네. 많은 분들이 위로의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나는 안 울었는데 울었다 그러세요. 네.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벌써. 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네요. 기분 탓인가?
많이 준비해 오셨어야죠. 그럼요. 아니, 네? 아니 노재필 맞장구 치다 깜짝 놀랐어요. 노재필 기자의 시간을 좀 확보해달라는 아하. 건데 네. 그런 이제 게 있어서 제가 좀 요새 원고를 좀 컴팩트하게 쓰고 있는데 너무 조금 썼나? 마지막 소식은 이번 한 주 이제 핫했던 카카오페이 소식인데요. 상장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3일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 카카오페이가 상장 3수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계속해서 상장을 못하면서 과연 이번 공모에 사람들이 얼마나 몰릴 것이냐 이것도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 결과는 성공적이었다고 이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일반 청약에서 최종 경쟁률이 29.6대 1, 증거금으로는 5조 6,609억을 기록했는데요. 사실 이번에는 이 증거금 규모보다는 몇 명이 청약을 했느냐, 청약 수가 중요했는데 이 청약 수를 이제 비교해 보면 대박을 쳤던 카카오뱅크가 186만 건이었거든요. 이번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청약 계좌 건수가 182만여 건으로 4만여 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네. 그러네요. 이번에 그 증거금 규모보다 계좌 수가 중요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네. 이번에 카카오페이가 사상 최초 100% 균등 배분 방식 맞아요. 이걸 진행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나 처음 보셨죠? 네. 이게 원래는 돈을 많이 내면 낼수록 유리해지는 건데 이거 네.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냥. 보통 이제 균등 배정 방식을 하더라도 한 50%는 그렇게 하고 그렇죠. 이제 50%는 이제 기관이나 이렇게 돈 많은 분들이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이제 주식 많이 가질 수 있는 방식을 택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를 균등 배분으로 해서 기업이나 대규모 자본가랑 일반 우리 같은 시민들이 이제 똑같이 이 주식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끔 했는데요. 청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최소 한 주에서 최대 4주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모든 투자자가 3주를 기본적으로 받았고 삼성증권은 2주, 한투와 신한금투는 1주씩 받았고요. 여기에 이제 증거금과 관계없이 추가로 하나씩 더 주는 거에 당첨되신 분들은 이제 1주씩 더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최소 한 주에서 4주까지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금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이렇게 한 주에서 4주를 받는 건데 그런데도 10억 이상 증거금을 불입한 청약자가 10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100여 명. 몰랐을까요? 왜 10억이나 하셨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 잘 네. 이제 그게 익숙치 않은 분들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최소 단위는 20주 증거금이 한 90만 원만 청약하면 모든 투자자가 똑같은 수량을 배정받기 때문에 증거금 더 많다고 더 많이 주는 게 아닌데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럴 것 같고 지금 김재희 님이 3주 받으셨대요. 오. 저도 3주 받았거든요. 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그 키움증권을 보통 이용하는데 네. 거기서는 안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안 하죠. 네. 네. 그냥 귀찮아요. 다른 증권 뭐 가입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증권사를 몇 개 같이 둬야 돼요. 맞아요. 저는 키움, 그다음 미래에셋, 한국투자 다 있으시군요. 거의 공모주 킬러신. 진짜 공모주 공모주 중독이신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아니 따져 보니까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증권사 계좌가 꽤 많더라고. 저도 좋네요. 몰랐어요. 이번에 공모주 청약하면서 내가 이 계좌가 있었나 눌러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새삼 느꼈어요. 아, 이거 부탁이라도 좀 할 걸 그랬네. 그게 여의도 시절에 그러니까 상암에는 사실 지점이 없잖아요. 없죠. 근데 여의도 시절에 거기 딱 가면 아. 그냥 한 큐에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 잡아서 쫙 만들면 돼요. 아. 그래서 그때 다 만들었어요. 그러시구나. 사실은 거기가 금융 중심지다 보니까 별걸 다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두목님 시간 3분이면 충분하다고 한성님이 가지 그러니까. 말라고. 저희가 수다 좀 계속 이제 떨어야 되겠어요. 예. 서 회장님, 주식 부자는 아닙니다. 제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공모주 해놓고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아서 물린 게 몇 개 있어요. 오히려. 제일인님은 가족 계좌 2개 다 4개씩 받으셨대요. 와. 오. 그럼 총 8개를 받으신 거네요. 그거 아니 증권 복부인이라고. 네. 육수님. 사실 이렇게 증권사에서 100억씩 넣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걸 왜 그냥 받고 있었느냐. 아. 그러니까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요. 사실 이게 100억씩 지금 10억씩 100여 명이니까요. 이게 얼마죠? 10억 곱하기 100은 김민호 하나. 자꾸 저한테 몇- 1,000억 아닙니까? 1000억? 그죠? 맞습니다. 네, 1000억 맞죠? 네네. 근데 1000억이면은 1000억을 며칠씩 들고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오, 굉장한 2점 얼마예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며칠이라도 거액의 돈을 더 들고 있으려고 이거를 제한을 안 둔 거 아니냐. 어차피 90만 원까지면은 시스템상으로 걸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상은 안 받아요 할 수 네, 있는데 네. 이거 주시겠다니까 받고 이자는 저희가 챙길게요. 뭐 약간 이런 마음 아닌가라는 네네네. 합리적 의심이 좀 들긴 네. 하네요. 네, 그러니까 꼭 그랬다는 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제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그런 의구심을 표출하시더라고요. 네. 마셔님이 지금은 개설 제한으로 동시 개설은 불가능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저는 많은 다년간에 걸쳐서 조금씩 만들기만 한 거라 계좌만 있고 안에 뭐가 없어요. 돈이. 계좌만 부자네요. 네. 이번에 카카오페이가 100% 균등배분 방식을 선택한 건 이제 뭐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균등 배정 100% 한 게 사실 국내에서는 사상 처음이고 해외에서도 유례가 거의 없는 일이라고 이례적인 하더라고요. 일이네요. 그래서 김민호 아나운서 말대로 카카오페이가 좀 국민주를 노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뭐 기관 투자자나 자산가 등의 뭉칫돈을 포기하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뭔가 우리는 스며드는 기업이다. 이런 거를 노린 거 아니냐라는 분석인데요. 카카오페이 측도 말을 하기를 모든 청약자들에게 동등하게 주주가 될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라고 이제 이유를 밝혔는데 그동안 사실 카카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걸 정면 돌파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균등 배정 방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예측은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는 그러겠네요, 것 진짜.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까지 이제 청약에 흥행을 하면 조심스럽게 다들 이제 따상에 대해서 예측을 그쵸. 해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큰 손들이 이렇게 뭉텅뭉텅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모든 사람들이 최대 4주씩 갖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오르면 바로 매도를 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조금 오르면 다 같이 다 팔아버리는 현상을 이제 오버행이라고 하는데 오버행 현상이 우려된다. 그래서 따상으로 가기 전에 주가가 이제 매도 때문에 좀 떨어질 거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크래프톤의 양목이라 그래가지고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 물량이 한 42%, 41.5%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카카오뱅크는 한 27% 정도 훨씬 적네요. 카카오페이 같은 건 39%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물량 자체는 좀 적은 편은 아닌 건데 네. 근데 좀 다른 거는 카카오페이의 수요 예측 경쟁률이 1,700대 1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상당히 높더라고. 한 70% 정도 돼서 네. 그냥 다 물건을 다 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진짜 열어봐야 안다. 그러게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르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예. 아시죠? 그래도 약간의 희망회로를 좀 굴려서 네, 지금 만약에, 사신 분들도 있으니까. 네, 만약에 따상을 한다. 네. 기존 주가보다 2배를 찍는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차익을 그러니까 얻을 수 있나요? 한 주에? 이게 따상이 이제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까지 오르고 그쵸. 이제 상한가를 치면 따상인 거잖아요. 네. 지금 카카오페이 공모가가 9만 원이었으니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이 따상을 하면 23만 4천 원까지 아, 뛰면서 한 주당 14만 4천 원의 이득을 얻게 되는 거고 아까 어떤 분이 가족 계좌로 해가지고 4개씩 2개, 8개잖아요. 김민아 아나운서 14만 4천 원 곱하기 8 하면 113만 원 정도. 오! 아주 미리 많아. 계산하고 있었어요. 아, 지금 댓글로 네. 산수 약하다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서 약간 네. 우리 성지영 기자는 4개 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43만 정도. 네, 43만 원 42만 원 정도. 정도. 생각만 해도 되게 행복해지네요. 그러게요. 저희 고기 회식할 수 있겠는데요. 네. 혹시 잡아야겠네요. 아이고. 근데 사실 10월에 좀 주식 시장이 많이 힘들어서 좀 네. 이번에 좀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긴 하겠네요. 네. 아, 네. 한송님 오늘은 투자 데스크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2주 만에 나오셨는데도 역시나 오늘 또 기대에 부응하는 재밌고 알찬 소식 전해주셔서 알았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서연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규시트 선생 노시필자입니다. 네. 아까 마중물님이 쿠폰은 됐고 소비 쿠폰 됐고 나는 방청권을 원한다. 와, 이런 말씀하셨어요. 감동 감동. 근데 오늘 굉장히 그 디테일하면서 뭔가 좀 도움이 되는 만한 어떤 그런 정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기서 휴대폰만 보고 계시던데 아 근데 들으셨어요? 저는 사실 쿠폰 그다음에 뭐 3기 신도시 청약 뭐 아까 네이버 뭐요?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다 관심이 없어요. 제가 좀 관심이 없어가지고
쿠폰도 사실 대단한 게 이게 아까 뭐 어떤 분이 살림꾼이라고 하셨는데 그 성지영 기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살림꾼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챙기고 하는 게. 아니죠. 뭔가 오늘도 진주 목걸이 딱 보니까 뭔가 청담동 며느리룩 같은 느낌도 살짝 들면서. 그런가요, 오늘? 네. 아무튼 뭐 저는 그런 거 잘 못하겠어요. 귀찮아가 성격 자체가 원래 좀 약간 좀 게으른 편이어가지고 그런 거 저랑 비슷한 것인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저도 뭐 네. 잘 못해요. 남자들이 이런 거 잘 못해요 원래. 네. 잘 만나야 되는데 여자는. 그걸 본인 입으로 얘기하니까. 실버 TV님이 노재필 부자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추노제필 주식하십니요라고. 네, 제가 뭐 이런 설에 대해서 그다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오. 부자. 마음이 부자죠. 예. 팬들의 사랑을 받는. 네. 그거 하나만큼은 진짜죠. 예. 오늘은 제가 정치권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네. 이제 그 민주당이 내일 그 선대위를 발족합니다. 저 유튜브 라이브도 할 건데 용광로 선대위. 그래서 이제 경선에 참여했던 그 다른 어떤 캠프들의 인사들까지 다 이렇게 모아서 발표를 원팀으로 민주당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 선대위 행사에. 그래서 아마 그동안의 어떤 그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또 그걸 해야 돼요. 국민의힘도 지금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앞두고 그쵸. 설전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주말에 보면서 이렇게까지 나중에 이거 어떡하지 싶을 정도로 참 날카롭게 하던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번 그걸 거쳐 온 거고 그래서 이제 선대위를 용광로 선대위를 꾸려서 뭐 이제 대선을 향해서 쭉 가겠다 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통합행보 안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밖에서는 오늘 노심호소라고 돼 있는데 대한노인회를 방문을 했어요. 네. 방문해서 이제 뭐 노인층을 이제 공략하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네.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음식점 총량제, 뭐 그다음에 부동산 감독원 같은 거.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니까 그 이재명 후보 측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비방 전문가를 다 표방하고 있는데 누가 올라오든 정책으로 한번 승급해 보자. 뭐 이런 거 미리 화두를 던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이제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서버가 마비됐대요 오늘. 오. 마비됐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렸어요. 네, 첫날 투표율이 44.82%. 그러니까 57만 명 가운데 25만 명이 오늘 이제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그렇죠. 진행이네요. 역대 최고 기록. 이 투표율이 과연 누구한테 유리한 거냐? 윤석열이냐, 홍준표냐,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를? 근데 이제 그 2차 예비 경선이 끝나고 당원이 19만 명이 늘었는데 이 19만 명이 과연 누구 표냐가 사실은 이제 결론이 나겠죠. 사실. 네. 그래서 뭐 오늘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대구를 공략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어떤 그 당심을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안철수 오늘 또 이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출마 선언했는데 세 번째 세 번째 출마. 삼수를 이제 도전을 하시는 건데 시대 교체, 공정, 미래와 안전 등을 이제 화두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적폐들이 서로 교대하니까 적폐 교대론을 들고 나왔어요. 네. 양쪽 다 적폐니까 판 바꾸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심상정 후보도 있고 김동연 전 부총리도 있으니까 이제 4자 내지는 5자로 계속 갈 건데 과연 이제 오늘 많은 기사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안철수 대표는 과연 완주를 할 것인가. 사실 이게 굉장히 초치는 얘기죠. 출마 선언 딱 했는데 출마 선언 한 날 네, 나오는 한 많은 참. 기사가 끝까지 갈까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자 그다음에 난데없이 대선판에 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로봇개를 뒤집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참 기사가 이게 뭐냐면 이제 그래서 일종의 그 로봇 개 학대 논란까지 사실 로봇을 학대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개 학대는 좀 네, 그렇죠. 어폐가 있죠. 네, 네.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식용개를 따로 키우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 토론에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좀 본인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그 네, 논란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가 나는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네. 그래서 아무튼 근데 저희가 또 바로 간다를 공교롭게 또
반려동물 아. 1천만 시대를 또 준비했어요. 그러네요. 이거 예, 공교롭게 이게 무슨 뭐 주말 사이에 이런 이슈가 있어서 준비한 게 아니고 김건희 기자가 이제 바로 간다 현장을 갔다 왔는데 뭐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저희가 그냥 준비한 건데 그 일단 뭐 버려지는 동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안락사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안락사를 시킨다고 그래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경우가 없대요. 왜냐하면 보호소를 통해서 입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키우려고 하면 엄격한 자격 검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1년에 한 13만 마리 정도의 반려견이 이제 버려지는데 아무나 그렇게 다 그냥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기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김건희 기자는 제가 기억하기로 김건희 기자입니다. 네. 그렇죠. 네. 김건희 기자는 김건희 기자. 김건희 기자는 김건희 기자요. 네. 처음에 그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그 처음 뉴스데스크 리포트를 강아지 관련된 어떤 그런 기획을 했는데 계속 지금 2년째 그쪽을 쭉 파고 있어요. 네. 뭐 강아지에 대한 어떤 애정이 크신 기자인가요? 뭐 그렇다고 뭐 생각을 해야겠죠. 네. 네네네. 근데 이게 굉장히 윗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답답한 구석이 있죠. 왜냐면 계속 그것만 내니까.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갖고 있다가 팀장이나 데스크 바뀌면 다시 내요. 네. 그분들한테 새로운 거거든. 그렇군요. 아마 이 아이템이 그 전에 팀장한테 까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건 뭐 제가 모르는 거긴 하지만. 내 생각이고요. 네네. 네. 자, 아무튼 오늘 저희 뭐 이렇게 많은 뉴스 준비했고요. 내일은 오늘 야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요.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뭐 제 마음속에는 뭐 바라는 게 있긴 하지만 아무튼 내일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요. 찾아뵙길 원하고 특정 팬은 아니고요.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방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